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도 우리 시청자님과 스터디 상담을 했다면 2부도 열심히 종목을 이해하고 원리를 판단하고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스터디 상담할 계획이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77-2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TCC 스틸.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61,600원이고 40%입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사셨어요? 한 달 좀 넘었는데.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가를 볼 때 TCC 스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 소재 쪽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움직였어요. 뭐 TCC 네. 스틸, 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반등이 세게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TCC 스틸 같은 경우는 또 이 가스관 있죠. 이쪽에 이제 그 원자재 쪽도 같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중간 가격이라 그래요. 가격이 이제 저점이라고 하고 고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잘 볼 때는 이 타점 매매를 잘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종목 유통 물량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세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사신 거는 좀 사신 지 좀 꽤 되셨나요? 아니면 최근에 사셨나요? 한 4월 달에 산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죠? 네. 왜 안 파셨어요? 예. 그때는 딱 본전까지 와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 변곡이라 그래요. 중간값이라 그러거든요. 예. 예. 이제 우리가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 주가라는 건 이 가격에 이제 밴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점, 저점이라고 해요. 이건 왜 만들어지냐 그러면 싸다고 인식했던 가격과 비싸다고 생각했던 가격들이 부딪히는 가격이 이제 밴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첫 번째 볼 거는 위치라 그래요. 위치. 이 위치를 볼 때는 이게 월봉으로 보는 게 이게 대형주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 되는 종목들은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월봉을 열어보면 이게 월에 한 번씩 봉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거 한번 잘 이렇게 보세요. 요 가격이 들어오면 어때요? 요 가격과 요 가격을 딱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올라오면 희한하게 여기 올라오면 떨어지죠. 여기 오면 떨어지고 여기 오면 올라가고 또 여기 오면 떨어지고 여기 올라오니까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이 가격 오니까 다시 떨어졌어. 그럼 여기 저점이라 그러죠. 45,000원 되면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점이라 그래요. 여기 바닥에서 올라오고 이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분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안에서 움직여요. 보면 외국인 기관들을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기관이 매도했고 이거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받쳐주는 물량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대형주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기들이 많이 사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구간에 자기들이 사버려요. 그게 이제 이 저점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여. 근데 왜 6만 원 되면 떨어진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 고점에서 이 가격이 빠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거의 50% 정도가 빠져요. 50% 빠지는 게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싸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게 싸다고 느끼는 게 이제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데 혹시 마트 많이 가시죠? 마트 가시죠? 네네. 마트 가면 우리가 가격을 살 때 뭐 1,000원짜리가 안 팔면 그 다음 주에 가면 990원에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잖아요. 그죠? 10,000원짜리가 안 팔리면 9,900원에 팔죠. 그러다 안 팔리면 1+1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1+2는 없어요. 거기다 보면 1+1이잖아요. 이게 이제 50% 마진이 되면 이 마지막 보류라고 보면 돼요. 주가도 똑같아요. 고점대 50 받으면 저점이 나오고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오냐? 25%까지 올라와요. 반등이 이제 25%. 그게 이제 6만 5천 원, 6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올라온 게 25%죠. 여기서 한번 쉬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바닥에서 고점에서 많이 떨어지는 50%가 25%까지 올라왔다 그럼 팔아버려야 돼요. 그다음에 추이를 보는 게 나아요. 이게 이제 중간값 매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 라인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쉬었다가 다시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에 빠질 때 6% 빠지니까 깜짝 놀라셨죠.
네. 어저께 2차전지 뭐 트럼프 리스크라면서 네네네. 전체적으로 다 빠지던데. 아, 맞아요. 예, 뭐 2차 전지는 원래 그래요. 이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와 캐중 구간이라 그래서 가격이 쌀 때 사고 올라가면 팔으라 그랬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박스권 하단에 사서 박스권 상단에 팔으라.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밀렸다가 쭉 밀렸다가 또 다시 올라와요. 그때 파시면 돼요. 그게 이제 6만 원짜리예요. 6만 원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 있어요. 근데 이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치적 리스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 하반기는 좀 더 힘들 거니까 이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끌고 가는 거는 뭐 장녀처럼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하단에 사고 올라온다고 하면 팔면 돼요. 그 밴드에서 우리가 매매하면 되니까 좀 더 빠져요. 이 정도 5만 원까지 빠졌다 다시 꺾고 올라오면 6만 원 안에 파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SK 이노베이션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원에 10%. 그래요? 따라가셨어요? 아니, 아니요, 제가 오래됐어요? 1월 달에 아, 1월 달에 13만 원에 샀거든요. 그래요. 그래갖고 네. 조금씩 네. 사갖고 지금 11만 원 됐는데 네. 월요일 날도 조금 추가 매수를 할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어제 많이 터지고 그래갖고 네. 더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하고 싶은데. 그럼 하시면 되죠. 왜요? 아, 그래요? 그럼요. 내 자신을 믿어야죠. 이제 저도 믿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믿어야지. 근데 내 자신을 믿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추가매수 하고 싶은데 지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미심쩍인 거예요. 내 자신이 그죠? 예. 맞잖아요. 예. 왜 그러면 이 자리는 예. 사는 자리 맞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야 내가 지금 추세를 보니까 여기 사면 수익을 날 수 있는 공간이야. 그런 느낌이 오신 거잖아요. 그건 시장을 예. 많이 참여했다는 거거든요. 이 대형주의 예. 저점을 아무나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저 대형주 예. 저점 자는 거는 주식한 지 좀 오래 되셨죠. 예, 옛날에 하다가 또 쉬었다가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 경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동물적 감각이라 그래요. 이 정도 오면 사야겠다. 이게 대형주들은 이 사이클을 잘 모르면 수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백허그라 그래요. 이게 보면 이 음봉과 양봉이 있잖아요. 이게 월봉이에요. 네네네. 이 가격은 네. 싸요, 안 싸요? 제 가격은 싸요. 싸죠. 왜요? 예. 이제 우리 가격을 볼 때는 이어 보는 거예요. 네. 이제 흘러온 시간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한 10년 정도 주기를 보면 얘가 가장 안 좋을 때가 얼마냐? 13, 여기 라인이에요. 여기가 가장 안 좋을 때가 저점이라 그래요. 저점이 얼마였냐면 여기 보면 얘네 77,000원. 여기서는 예. 센 반등이 들어와요. 여기 보면 센 반등이 들어오죠. 여기 센 반등. 네. 그러면 요 밑에 언저리는 매수 구간이라는 거죠. 매수 구간의 존이에요. 요거는 반등이 세게 들어왔잖아요. 코로나 전에도 이제 강하게 코로나 오면서도 이 8만 원 무너진 거는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9만 원 라인에서 양봉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양봉이라는 거는 음봉과 양봉은 그날 그 에너지라 그래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음봉이 많이 있는 거는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잖아. 계속 파니까. 네네. 근데 어느 순간에 네네. 양봉이 들어와서 딱 감싸잖아요. 이게 이제 네. 이게 보면 이게 요 라인이 양봉 구간이에요. 여기 보면 강하게 들어와서 음봉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여기 양봉 하나가. 네네. 그러니까 세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한 번 더 위로 쭉 들어 올려와요. 그러니까 얘는 홀딩에다 가져가서 얼마까지 보냐? 13만 원이요. 예. 13만 원까지 끌고 가도 돼요. 요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업황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와요. 이제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 그래서 이 종목은 13만 원까지는 노멀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끌고 가면 돼요. 추가 매수해서 13만 원까지는 홀딩한다 하시고 가져가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기 바래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믿기 바래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한일 사료를 70% 들어갔어요. 70% 나셨어요? 네, 이게 사이클이 돌고 들어가서 이번에는 곡물주가 분명히 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예상이 맞아 떨어질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그래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한 70% 들어갔어요. 매수가 5,300원이에요. 그래. 어제 들어갔거든요. 잘 사셨는데. 근데 네. 70%까지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뭐 현금 한 30% 남겨놓고 여기다
다른 거 이제 세 가지 종목을 팔아가지고 여기다 네. 몰빵을 했어요. 아, 네. 요번에는 분명히 갈 것이다. 왜요? 믿고 산 거거든요. 아, 그게 이제 이유가 7월 있어요. 말까지 해서 한 더블을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요. 따블이면 얼마야 네. 이게? 만 원 원이면. 정도는. 네. 만 원까지 그 올라갈 정도는 수 있을 것 분명히 같아요. 올 것이다. 네.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제 예상은 늘 그렇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예. 네.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예상이 맞습니까? 제가 잘 봐드려야겠네. 예상은 맞아요. 근데 이제 가격 밴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곡물 가격은 우리가 뭐를 보냐면 이제 원자재 이제 곡물 가격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곡물 가격을 볼 때 뭐를 보냐면 옥수수 밀 대두라 그래요. 이제 가격이 네. 이제 거래가 돼요. 이게 상품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품 가격을 볼 때 이제 이 곡물가가 가장 많이 빠졌었어요 최근에요. 근데 여기서 바닥에서 많이 움직여요. 옥수수, 밀 막 이런 게 움직이는 게 이제 이상 기후예요. 왜 그러면 식품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식품 가격 관련주도 잘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식품 가격 이제 이제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런 그 곡물 가격들은 이제 식품 가격들이 움직이면 다음은 이제 곡물 가격이 움직여요.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이유는 또 이제 날씨가 덥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식품들이 이제 채소 같은 것들 뭐 야채 같은 게 이제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곡물가가 많이 움직여요. 그게 이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요거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일단은 이제 올라감에 있어서 걸리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걸 넘어가야 다음 단계를 보는 거죠. 그죠? 그 단계가 안 왔는데 너무 높게 보면 이 종목만 보이고 여기에 모든 걸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머리를 좀 식혀야 돼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것뿐이 안 보이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한번 뜨기 시작한다. 그러면 보통 더블, 두 더블 막 이러거든요. 근데 빠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컨설팅 하지 않을게요. 지금 이 시간부터. 그 할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게 정해놓고 얘기하시는 거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제 바뀌지 않을 건데 그걸로 한번 쫙 끌고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 의견이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만든 스케줄 있죠.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얘는 1차 6,000원이에요. 저는요. 네, 6,000원 라인에서 넘어가지 못하면 밀려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 한번 해보세요. 꼭 성과 네, 나시기 고맙습니다.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저 멘토님, 저 킨트로스고요. 네. 7,860원에 11%거든요. 아, 네. 이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1월 달부터 조금 좋게 보고 있다가 네, 그때 한 7,000원대 사서 네, 한 8,800원대 반이 팔고 네, 또 이제 그 4월 달에 한 8,000원대에서 안 내려가더라고요, 얘가. 네, 네. 그래서 좋아 보여 샀는데 내려갔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그래. 잘 보셨어요. 네. 이제 사이클이라고 해요. 다운 사이클, 업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네. 이제 나머지는 다 좋아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나 업종으로 봤을 때나 업황으로 봤을 때 네. 실적으로 볼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종목은 신용이 물량이 있어요. 네. 아시죠? 네, 봤어요. 예, 네. 5%가 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걸리는 구간이 있어요. 이 걸리는 구간이 어디냐면 8,500원이에요. 저번에 8,500원 잘 팔았다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도 8,500원 팔면 돼요. 8,000원에서 8,500원을 파세요. 예, 거기서 또 물량 8,500원이요? 내려올 거예요. 근데 네. 이런 종목은 매집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잘 네. 한번 보시면 이 주가라는 거는 이 거래 이런 시가총액이 조그맣잖아요. 네.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이 업황이나 실적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거래를 보는 거, 거래는 이제 네. 세력이라 그래요. 세력이 들어와 있는 이 뭔가 흔적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가 거래 구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이렇게 네. 한번 보시면 특이점이 있죠.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이 거래가 들어왔을 때가 주가가 빠졌을 때 이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지금
제가 차트를 못 보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아, 예, 그 차트 꼭 네. 봐야 돼, 이런 종목들은. 큰 네. 것들은 차트를 안 봐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네. 차트를 잘 봐야 돼요. 이제 거래가 들어오고 거래가 밀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 거래가 네. 이게 들어와서 여기가 거래가 많이 터진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네. 놀링을 줬거든요. 한 3개월 정도 네. 쭉 뺐잖아요. 근데 네. 이제 거래가 없이 네. 뺐고, 최근에 이제 거래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는 다시 8,000원까지 들어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여기 거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아, 때문에 8,500원까지. 8,000원에서 8,500원. 8,000원에 왔을 때 8,000원에 또 밀린다 그러면 팔아버리세요. 네. 그렇게 아, 대응하시면 네. 돼요. 수익 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사면 어떨까요? 이제 물량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사이즈라 그래요. 우리가 네. 이제 올라간다고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의 사이즈라 그래요. 이 종목을 내가 얼마만큼 핸들링 할 수 있냐. 이 금액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호가라 그래요. 이거 뭐냐면 이 종목의 사이즈예요. 보면 2주, 6주 막 이러잖아요. 많이 사면 못 팔아요. 나중에 올라갈 때 많이 팔지만 떨어질 때도 막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네, 호가를 맞아요. 다 빼버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네. 호가예요. 그러면 이 옷에 입으려면 제가 가장 아름다운 옷을 봤을 때 오품이 좋아요. 그러면 전에 맞는 옷을 제 체형에 맞는 옷을 입어 예쁘죠. 네. 그죠? 여기다 뭐 120 사이즈를 입히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볼품 없겠죠. 안 예쁘죠. 예, 네. 그럼 여기 이 종목도 맞아요. 그럼 보면 호가가 막 10주, 100주 막 있는데 거기다 막 10,000주 갖고 있으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쁘죠. 그러니까 요 맞는 네. 옷을 입혀야 돼. 이 옷 맞는 옷은 1,000주에서 2,000주예요. 아. 더 사면 안 돼요. 네. 나중에 힘들어져요. 아,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이제 사이즈라고. 네, 너무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편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그 에코프로 머티. 아, 매수가 비중은 높지 않아라. 예, 매수가 11,950원. 뭐 11만 원 아니야? 11만 9,500원. 아, 11만 9,500원. 어제 예, 많이 금방 떨어지길래 나왔죠. 네. 예, 금방 나가지고 네. 들어갔는데 계속 네. 밀려버리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이제 위치를 잘 봐야 되는 거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네. 이게 눌림목하고 이제 능림목하고 가격 위치가 되면 부딪히는 가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시세가 밑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세가 네네.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냐, 그다음에 얼마만큼 빠졌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 최근에 보면 에코 멀티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최근에 보면 20~30%까지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30%, 예, 20%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바닥에서 쫙 끌어올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강하게 움직였다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바닥에서 얼마만큼 움직였고 얼마만큼 떨어졌냐라고 봐요. 그러면 큰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네네. 종목들은 이제 가격이 이제 부딪히는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박스권 하단에 사서 박스권 상대면 팔아라. 왜 그러면 작년처럼 그렇게 시세를 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여러 가지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변곡 라인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눌렀다가 이제 가요. N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냐? 20~30%가 올라왔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네네. 2차 전지는 그래요. 다른 거는 추세를 만들어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바닥에서 얼마 정도 올라왔을 때 20~30% 올라왔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네.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더 밀릴 거든 월요일까지요. 좀 더 밀려요. 10만 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럼 꺾어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N자로 이렇게 꺾어 들어가요. 그때 파시면 돼요. 2차 전지가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정치적 네, 많이 리스크도 빠졌더라고요. 있고 이게 올해 내내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 8월 이제 9월 달 되면 이제 뭐 지지율이라고 하죠. 바이든이 지지율이 높냐?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냐에 따라서 이 2차 전지는 영향이 많고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 2차 전지 계속 빠져요.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그 박스권 매매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사고 위로 튀면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트레이딩 전략을 써야지 작년처럼 막 끌고 가는 건 좀 변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릴 거예요. 10만 원 밀리면 다시 튀어 올라올 때 그때 파시면 돼요. 그거 따라가면 안 네, 돼요.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2차 전지를 작년에 따라가면 수익 났잖아요. 근데 올해는 안 나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되고 밑에서 사야 돼 무조건.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갈 거니까요. 시간을 좀 투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하나솔루션 33,000원에 네. 10%입니다. 아, 그래요? 좀 밀렸네요. 사시면 밀리네. 그죠? 네. 그- 아니요, 며칠 네. 전에 본전 조금 넘었는데요. 네. 조금 더 먹을 욕심에
있다가 밀렸어요. 아, 그래. 이 하나솔루션은 어떤 관련주인지 아시죠? 태양광. 그렇죠. 네, 태양광. 뭐 하나는 뭐 되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방산, 이제 태양광 뭐 이쪽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라 그래요.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다운사이클, 업사이클인데 얘는 하반기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끌고 갈 수 있으세요? 네. 그럼 추가 좀 할 수 있으세요? 추가요? 네. 네. 좀 더 빠지면 제가 가격을 넣어 드릴게요. 그 가격 정도 오면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9,000원 라인에 오잖아요. 29,000원 예, 예. 이 정도 좀 빠질 수 있어요. 얘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요 라인에서 네.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가보세요. 얼마까지? 네. 4만 원 목표 잡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4만 원까지 목표 잡는다고 생각하고 쭉 끌고 가면 돼요. 이 태양광하고 원자력 원전 이거는 내년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데이터 센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제재 태양광, 폴리실리콘, 그 다음에 이제 원전, 뭐 이런 게 내년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을 때 사놓고 4만 원까지 본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FST고요. 네. 37,900원에 20%입니다. 그래요. 혹시 예전에 저랑 통화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낯익으셔서. 맞습니다. 그쵸. 통화 몇 번 했어요. 한 네. 번인가 두 번 했고요. 네네. 요게 보니까 저기 매니저님 이게 FST랑 SNS 택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저번에도 이게요. 제가 고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고점 종목 아니, 상담, 이거 자꾸, 이게 고점이라고, 이것도 고점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뭐 보니까 네. 미쓰이 일본 미쓰이 그룹에서 이게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내린다고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고점입니까? 예, 고점이에요. 이게 주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고점이나 저점에 논할 수 없지만요. 주가라는 네네. 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가치를 끌고 와요. 이제 앞으로 네네. 이게 이제 선반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게 이제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좋은 게 도달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재료 소멸이 돼요. 그때부터는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와야 주가가 레벨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네.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먼저 올라갔던 애들은 분명히 빠지게 네. 돼요. 왜 그러면 먼저 좋은 거 갖다 썼기 때문에 얘들이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2만 원짜리가 4만 원 가지면 2배 갔거든요. 더 갈 수는 있지만 네. 이런 정도의 시가총액에 그다음에 신용 물량이 많고 실적은 좋지도 않아요. 이거 갖다 다 쓴 거예요. 머티플을 갖다가 먼저 갖다 썼기 때문에 호재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빠져요. 이 종목은.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시는 가격은 매일같이 꼭지에 있는 종목을 사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더 그쵸. 갈 줄 알고 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도주의 매매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대응 능력이 없으면 정말 많이 손해봐요. 이 변동성 되게 세잖아요. 이날도 4만 원에서 뭐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네네. 그랬다 이제 8%를 마감했고 그 다음날 또 밀렸잖아요. 얘 21선 깨면 밑으로 많이 내려와요. 근데 한 번 더 들어올 때 N자로 꺾어 들어보거든요. 그때 팔고 나오세요. 이건 우리가 개인들이 이걸 가지고 수익에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세게 일어나요. 왜 그러면 한 번 이제 변동성이 세게 났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저기 꺾어서 올라갈 때 팔고 나오지 않으면 다시 밀려요. 밀리면 많이 밀려요. 이런 거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월요일 날 그냥 웬만해서 보면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게 자꾸 이게 왜 그러면 습관이 돼서 선생님 사시는 종목들 다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매매하는 게 다 위쪽에서만 네네. 매매하는지 아니면 밑에 쪽에서 매매하는지 중간 쪽에서 매매하는지를 잘 보시면 이제 위쪽 네.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위쪽만 해요.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손을 크게 보면 이제 그때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수익이 나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위쪽 매매는 하루 종일 들여다봐야 되고 하루 종일 봐야 되기 때문에 위쪽 매매는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보다 밑에서 움직이는 걸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좀 올라가는 거를 저는 사거든요. 좀 올라갈 적에 사지 떨어지는 건 안 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이제 하이냐 노우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네네. 시그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배열 네네. 초입 구간이라 그래요. 지금은 이제 네. 이격들을 벌린 자리잖아요. 확산이 된 거예요. 2배까지 뛰면서. 그럼 얘를 15,000원에서 2만 원, 2만 3천 원에서 사면 되잖아. 초입에. 얘를 초입에 그렇죠.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벌어진 상태가 사는 게 아니라 이 정배열을 만들어주는 초입 가격이라고 해요. 여기 초입 가격이잖아요. 여기 누가 봐도 여기는 싼 가격이잖아요. 이 안에서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낫고요.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을 트레이딩하다 보면 이 나중에 금당이 나와요. 이거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 마이크론 이거 안 보셨어요? 이거 이런 거 이거 봐봐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무섭지 않나요? 하나 마이크론도 조금 사놓은 게 있는데.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꾸 제가 이게 우리가 매매할 때 습관을 좀 바꾸자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고점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손해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종목은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느 종목이세요? 예, 범한 푸얼셀 네, 매수가 비중은요? 23,000원에 20%요. 이거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면 언제 사셨나요? 최근에 샀습니다. 아, 최근에 사셨어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다 내려온 것 같다고 샀는데. 네. 아, 더 그러셨어요. 내려가네요. 네.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테마로 움직여요. 범한프로스는 수소 관련주. 실적으로 네. 먹고 이제 수소 기대감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신재생 쪽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세력 종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세요. 한번 밀렸다가 다시 땡겨 올려와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시세를 많이 밀렸잖아요. 이거 금요일 날도 한 번 더 밀렸죠. 5% 쭉 밀렸잖아요. 여기 사신 가격에. 이런 종목들은 다시 레벨업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누르는 속도를 보면 이제 매집이라 그래요. 이제 매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가라는 것들은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이 실적이라든지 이 회사의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세력의 힘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매집됐냐, 매집되지 안 됐냐 이렇게 보고 떨어질 때는 이 시세를 보고 겁먹을 필요 없고요. 이 거래량을 딱 보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거래가 지금 5% 정도 빠져서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근데 놀랄 필요 없어요. 왜? 얘 하루에 많이 움직이면 상한가도 가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그러니까 얘는 누를 때도 세게 누르지만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2만 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밀리더라도 이 24,000원 여기 중간이에요. 여기까지 갖고 있으면 수익 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밀리더라도 놀라지 말고요.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오면 24,000원 라인, 23,000원에서 24,000원까지 반등이 들어와요. 왜? 여기들이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강하게 들어왔던 이 반값까지는 무조건 리바운딩이 들어와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이 들어오는데 이게 떨어진 게 세게잖아요. 우리가 공을 아파트 꼭대기에서 세게 빵 떨어지면 어느 높이에 10층에서 떨어졌을 때하고 30층에 떨어졌을 때 이 탄력의 변동성은 30층에 떨어지는 공이 더 많이 올라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대 낙폭이 컸던 거는 반등이 세기가 많이 세요. 그래서 24,000원까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때 파시면 돼요. 더 사면 안 돼요. 좀 더 밀려요. 며칠 동안이요. 밀렸다 갈 거예요. 시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손해보고는 나오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NHN KCP요. 매수가 비중은요? 13,120원에 10%요. 아, 그래요? 네. 좀 최근에 안 봤는데 이 종목. 벤사라고 하잖아요. 이 네. 종목은 벤사라 그래요. 벤사가 뭔지 아시죠? 네. 대행 결제. 이제 우리가 네.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결제하면 이제 중간에 이제 신용 공여자들이 있어요. 이게 벤사, 이제 벤사를 통해서 이제 카드사에 연결되는 이런 이렇게 이제 전자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이 밀렸죠, 최근에요. 네. 걱정되시죠? 걱정은 안 되는데, 안 되세요? 근데 뭐가 네. 아니, 거래량이 많이 안 빠져서 걱정은 안 되는데, 네. 힘든 얼마 거죠. 정도 올라왔을 때 빨아야 힘들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거래가 이제 빠졌어요. 매집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누군가 많이 샀던 흔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빠질 때 거래가 터지면서 빠진 거 누군가 판 거잖아요. 근데 네. 거래가 빠질 때 눌렀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이 종목의 이제 이 모멘텀이라 그래요. 시가총액이 5천억 밑에는 거의 실적 가지고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슈 가지고 움직여요. 얘 움직였던 이유가 알리테무 이쪽에서 이슈가 되면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 벤사들이 이렇게 올 초에 많이 움직였죠. 알리테무가 이제 국내 시장에 정착하면서 이 벤사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시들고 있잖아요. 제재를 준다, 뭐 이슈가 돼서 빠진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근본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는 이제 신용이에요. 네. 신용 물량 보셨죠? 아니, 안 봤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제 신용을 봤으면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신용이 더 높았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도 아직도 4%거든요. 이 고점 대비 15,000원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이 4% 있다는 거는 위쪽 물량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신용이. 그러니까 개인 네. 투자자들이 13,000원에서 15,000원짜리 신용 들고 끌고 온 물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눌림이 더 심한 거예요. 이제 철철철 막 계속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신용 물량 나와야 되니까. 왜냐면 네. 신용 물량은 버퍼가 생겨요. 반대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신용 많은 종목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정신없이 네. 빠져요. 그다음에 이 물량을 줄여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눌렀다고 보시면 되는데 괜찮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끌고 가도 나쁘진 않아요. 네. 이게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괜찮겠어요? 네, 시간적 여유는 있어요. 그럼 369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 네. 이거 잘 보면 3개월마다 변화가 있을 거예요. 3개월, 6개월. 3월 달에서 이제 3개월 이제 시간 타임이라고 해요. 시간 타임이 변경이 3개월에서 이제 조정을 주면 이 3개월 후에 반등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또 3개월 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하반기 돼야 돼요. 하반기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뭐 손해 보고 팔 필요는 없어요. 실적 베이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아요. 눌림목이고 그다음에 올라올 때 되게 빨리 움직이는 거 아시죠? 네네. 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밀린다 생각하면 좀 끌고 가도 돼요. 목표가는 11,500원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한 번 더 통화하게요. 11,500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바로 이제 청주 강연에 갑니다. 오랜만에 가네요. 오늘은 청주, 내일은 부산에서 강연에 있으니까요. 안내 잘 보시고 하반기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안내 잘 보시고 잘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요. 지수가 올라가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수 비중이 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외됐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주식이라는 건 밸런스 싸움이에요. 밸런스를 맞춰요. 그게 이제 순환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느 시간에 T값을 주면 이게 이제 이상한 종목 외에는 다시 제자리로 가는 이 습성이 있기 때문에 회귀 본능이 강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시간과의 싸움을 할 때는 아무거나 시간과 싸우는 게 아니라요. 근본 있는 주식이라면 어느 누구나 얘기를 했을 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지라는 것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기업들 대형주라고 그러죠. 이걸 시간과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문 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해방전지요. 네. 종목을 잃어버려가지고. 네. 세방전지 사셨어요? 네네. 이것도 되게 단봉이라 그래, 단봉. 단봉 네. 아시죠? 단봉. 네네, 알아요. 네, 단봉이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9만 원에 10%거든요. 근데 왜 안 파세요? 이번에 네. 팔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금도 팔 기회 이번에 되지 않아요? 글쎄, 근데 먼저 네.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네. 기다렸다 팔아야 되나 그게 궁금해갖고 전화드렸거든요. 이거 사신 지 꽤 되시지 않으셨어요? 네, 이게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오래됐어요. 예, 오래된 것 같은데, 꽤 오래된 거. 이 가격이면 한 2년 정도 됐나요? 1, 2년? 네네, 맞아요. 근데 네, 그 정도 됐어요. 그거 되게 이제 내 매수가 왔는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업황이라고 순환 사이클이라고 들어와요. 이게 회귀 본능이라 그래요. 주가라는 건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배터리 막 이렇게 막 축전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태발이 많이 뭉겼던 거예요. 실적 베이스도 좋은데 이제 가격이 논리인 거죠.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몇 년 빠지냐? 저번에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이제 고점 대비 이 주가는 몇 년 빠지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고점 대비 50% 언더퍼폼 나오면 60%까지 빠져요. 이게 조정이에요. 왜 큰 시세를 낸 종목들은 이제 60% 50% 빠졌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 한 또 1년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2년 주기로 들어가요. 2년 빠지고 그다음 올라가요. 2021년에 고점을 찍었으니 2023년에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요. 시가총액이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가격이에요. 근데 또 부딪히는 가격이 있겠죠.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이거 막 무섭지 않아요? 이거 너무 힘들었는데 내 매수가가 같다.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있죠. 시장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딪히는 네.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얼른 팔아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왜 그러냐면 몇 년 동안 기다려서 내 가격이 왔다면 욕심 부리는 것보다 빨리 탈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왜 그러면 이 맞아요. 가격의 고점이기 때문에 네, 이게 네. 또 더 가면 좀 더 갖고 있을 거 후회하죠. 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제 앞으로 이제 주식을 더 오래 하실 거죠? 네. 계속 하실 거 아니세요? 계속 해야죠. 그러면 이제 내 거 아니다라고 마음을 놓으시면 돼요. 그 해탈했다 그러는데 이제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잖아요. 야, 저건 내 거 아니구나. 내가 다 가질 수 없구나. 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식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 팔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반등 들어오면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빨리빨리 수익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봉들은 한번 밀릴 때 세게 밀려요. 이게 단봉으로 찌끄찌끄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이게 하루에 10%씩 빠져요. 이런 종목들은 이게 단봉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하루에 변동성이 여기 보면 20% 갔다가 20% 빠졌어요. 종가에. 그러니까 한 번이 세게 탁 들어주면 얼른 파세요. 이 변동성이 세니까. 그래서 종목 네.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사이맥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대수가는 21,600원에 10%요. 아, 이거 최근에 사셨어요? 네, 그럼 먼저 한번 손해보고요. 예. 이번에 들어가서 좀, 고점 뚫을까 싶어서 들어갔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직접 사신 거예요? 누가 한번 추천받은 거예요? 아니, 방송에서도 좀 추천하는 것 있고 해가지고요. 아, 이제 팔으셔야 돼요. 그냥 사봤어요. 아, 여기서 팔아야 돼요? 네, 파는 게 나아요. 예. 여기 이제 쌍봉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주가로 볼 때는 여기 보면 흔적이라 그래요. 여기 뭐 반도체, 소봉자, 그다음 로봇, 이송 장비, 막 이런 이슈는 많이 있지만 부딪히는 네. 가격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한 달에 봉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꾸 네. 양봉이죠. 근데 여기 보면 1월 달에도 요 자리에서 윗꼬리가 나오고 여기도 윗꼬리가 나오고 윗꼬리가 나오고 윗꼬리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네네. 여기에 뭐가 많냐면 매도 물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위에서. 그럼 또 주봉으로 네네. 가볼게요. 또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계속 이 가격 라인 24,000원 라인을 못 올라가고 계속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네네. 버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5일선이 깨지면 얘는 조정이 죄송합니다. 5일선이 깨지면 조정이 깊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양봉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내 가격 위에서 시작하거나 내 위에 온다 그러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본전은 그럼, 네? 제가 진짜 매수가가 잘못돼 22,600원인데. 아, 또 꼭대기에서 사셨어요? 예. 네, 그러셨군요.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면 요 자리가 23,000원 라인이거든요. 여기 한 번 더 네. 올라오니까 요때 뭐 종목 교체, 요 자리 좋은 자리 아니에요. 요 자리에서 밀리면 좀 많이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어려워요. HBM 저기라서 예. 혹시나 싶어서요. 예, 이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이제 실망 매물이 네. 계속 들어와요.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못 뚫잖아요. 그다음에 거래력도 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윗꼬리들이 긴 게 나오는 거를 매물이 되게 깊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자리는 밑에서 많이 올라왔죠. 회복을 많이 했어요. 회복을 많이 했고 위에 이 매물을 넘기기에는 강력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도 신용 물량이 있어요. 한 3%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개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볼 때는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요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최근에요. 여기 보면 잠깐만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제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었죠. 기관이 매수를 했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기관들은 이런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 특징이 있어요. 주가를 쭉 끌어올리다가 한 번에 때려버려요. 한 번에 매도 물량 출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최근에 보면 하나마이크론, AP 시스템 이게 기관들의 행보들이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쭉 잘 끄다가 이 기관들이 이제 급락을 내버려요. 이렇게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 이런 걸 이제 기관들이 많이 해요. 특히 반도체 소부장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쭉 끌어올렸다가 레벨업을 할 때 막
강하게 매도를 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반도체 소부장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고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되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어느 종목이세요? 저번에 뵙고 또 보면 네. 네. 네이버요. 18만 5,200원에 30돈. 아, 좀 밀렸네요. 예. 무섭죠? 아니, 무서워요? 안 무서우세요? 무섭진 않은데. 네. 지겹죠? 이게 무섭진 예. 않은데 지겨운 거잖아요. 그죠? 예. 맞죠? 더 살 수 있으세요? 저점 같은데 한 20%더 이렇게. 더 사버리세요. 예, 저 더 사야 예. 된다는데.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는데 괜찮겠어요? 예, 진짜. 제가 덕분에- 작년 겨울부터 식품 관련주들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때가 바닥이었었어요. 잘 안 움직였어요. 대상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상담을 많이 했을 때 제가 올해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되게 좋을 거니까 끝까지는 들고 계세요. 라고 했던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다 음식료 관련주였었어요. 지금 걔들이 어때요? 주도주가 완전 됐죠.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이게 대형주는 사이클이 돌아와요. 이게 이제 다음은 하반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상반기 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악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의 이 라인. 이슈, 라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악재를 받아들이는데요. 이제 더 이상 악재 나올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베단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밴드를 봤을 때는 좀 살짝 밀리더라도 여기서는 좀 끌고 가면 시간이 있으면 이제 박스권 매매라 그러거든요. 여기 박스권 하단이 어디냐면 박스권 상단이 23만 원이에요. 박스권 상단? 예, 박스권 상단이요. 2만 원만 그냥 골려 했었나? 네네, 그 라인이에요. 여기하고 그 박스권 하단은 얼마냐면 16만 원. 여기가 꼬리 저점이라 그래요. 여기가 가격이 얼마냐면 이제 저점이 15만 5천 원. 요 라인은 사도 돼요. 추가로 매수해서 좀 15만 5천 원까지 내려올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 안 내려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반등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기술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일봉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저점이 이게 밴드라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16만 원, 17만 5천 원, 18만 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20만 원 뒤에 00단위 19만 원, 19만 5천 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가로들 보면 이걸 뭐라고 하면 가로 차트라 그래요. 이제 가로의 차트를 보는 거예요. 이거에 지금 이 편명적인 가로 이 가격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가로 차트를 봐요.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라운드 피겨값이라 그래요. 주가라는 거는 이 밴드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00단위 안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 라인 여기 요 라인 그다음에 17만 5천 원, 17만 원, 17만 5천 원, 18만 원. 요 라인에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를 못 올라가면 밀리면 이 밑에까지 내려오고요. 이 밴드에서 반등이 들어와요. 최근에 보면 17만 원 밑에서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밀렸다가 자꾸 꼬리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가 이 저점이 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밴드 매매할 때 75만 원, 아니 17만 5천 원, 18만 원, 18만 5천 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레벨업이 되면 이 최근에 이 꼭대리를 만들었던 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 쌍봉을 만들었던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 하나, 요 둘. 요게 19만 5천 원이에요. 여기를 넘어가면 요 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평상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고 돈의 성격, 이 돈이 조금 연말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돈이다 그러면 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20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여유 되시면 조금씩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얼굴 살 건강하시고. 때마다 손이 좀 이렇게 타고 있거든요. 조금씩 사요. 빠질 때마다. 그렇게 사요. 한 번에 다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그 BH라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21,700원 22%입니다. 이것도 이제 휴대폰 부품단, 이게 애플하고 영향이 많이 있어요. 아이폰하고 영향이 많이 있어서 급등락이 많이 하는 거예요. 애플 주가 올라가면 얘도 움직이고, 애플 주가 빠지면 얘가 많이 빠져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애플 주가들이 좋았어요. 레벨업이 되는 시간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격이 부딪히는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격이 부딪히냐.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가격 논리라고 그러죠. 이제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대로 만들어지고 수요와 공급은 가격 이론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50%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격이 50%가 떨어지거나 50%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해요. 올라간다 그럼 두려워하고요. 떨어지면 싸다고 느껴져. 그러니까 이 가격이 딱 중간이에요. 여기 보면 최근에
고점을 만들고 강하게 위쪽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이게 딱 중간이죠. 중간값에서 다시 반등 들어오잖아요. 이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일 때 이 이제 정고점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또 뭐가 있냐? 여기는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 많다는 거는 몇 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매물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한 7천억 되는데 얘도 신용인 물량이 많아요. 신용인 물량이 많다는 거는 개인들이 신용 물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다시 꺾어서 움직이는데 이 꺾어서 움직일 때 25,000원, 26,000원 라인에서 팔고 나와야 돼요. 아, 네. 여기를 넘어가요. 위로 많이 열려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주가의 이 펀드멘탈, 좋은 것들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여기는 더 쉽게 보려면 이 가격들을 여기 부딪히잖아요. 여기 계속 부딪히잖아요. 요거를 넘어가지 못하면 또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때 25,000원 라인에 팔고 나오면 돼요. 아, 네. 조만간 움직일 거예요. 꺾어서 들어갈 자리니까 25,000원 되면 팔고 수익 챙기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전화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카카오뱅크에 매주가 비중은요? 27,400원에 30%. 지겹죠. 힘들죠. 외롭죠. 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속속이면 진짜 오래 걸려요. 신규주기 때문에 그래요. 신규가 상장한 지 얼마 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좀 더 밀릴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신규주는 2년 주기예요. 2년이나 3년 주기. 그래서 항상 신규주는 3년 후에 보세요라고 말씀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 이제 바닥 잡는 이 사이클이 필요하거든요. 이 종목은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17,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자꾸 물타기래가 자꾸 더 사넣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럼요. 여기 보면 이 빨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월봉이고 이제 주봉을 보면 여기 보면 네. 요 가격 있죠. 요 가격이 오면 빡 이렇게 올라오고 또 요 가격이 오면 딱 올라와요. 이렇게 탁 올라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탁탁 올라오죠. 이게 이제 네네. 주봉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가격을 이제 정해주면 이 종목은 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봉 있잖아요. 하루에 보면 이 봉 있잖아요. 빨간 거 있잖아요. 빨간색을 양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얘 좀 더 밀리거든요. 양봉이 길게 들어올 때 있잖아요. 강하게 몇 프로 이상이냐면 4% 이상일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밀릴 거예요. 밀렸을 때 이제 하루에 이제 5% 이상 될 때 그때 사시면 돼요. 하루에 5% 이상 내려올 될 때, 그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올라갈 떨어질 때, 때 사는 게 올라갈 아니고요. 때. 한 5% 이상 확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추가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목표가는 어디까지 가지? 좀 시간적 여유는 있으시죠? 네. 손해 보고 나오지 마세요. 손해 안 봐도 돼요. 손해 안 봐도 돼요. 예, 시간만 여유가 있으면 이 3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만 원까지 홀딩하시면 네.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네.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주말 오늘하고 내일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이 하반기 전략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뵐 거니까 오늘은 청주, 내일은 부산에서 강연회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패턴들이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7대3의 법칙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대형주가 7이고 소형주가 3이에요. 예전에는 7이 코스닥이었다면 대형주 3이었었어요. 이게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7은 대형주, 3은 코스닥 이렇게 가는 전략이 시장에 맞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강연회 하니까 여유가 되시고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저를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